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권력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협치 파괴, 검찰 장악 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장관도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맹공격했고 민주당은 유능한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국정원이 순방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 추적 정찰기를 동해로 출격시켰고 항공모함과 상륙함 4척도 한반도 인근에 대기시켰습니다. 채널A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청와대 영부인의 방을 촬영했습니다. 74년 만에 열린 청와대 구석구석을 소개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권력 수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검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윗선, 지난 정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죠. 정권 수사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적도 많았는데요. 오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할 만한 이 전 정권 인사를 쫓아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는 윗선에 닿을지 집중 보도합니다. 한동훈발 검사 인사 그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오늘 압수수색 소식부터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자택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2달 만에 윗선으로 지목된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이메일 저장 기록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져가시고 특히 이메일 같은 것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으신 내용도 있으셨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자신의 혐의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 지시 의혹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등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상황입니다. 산업부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백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 전 장관 소환 조사 후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3월 25일에는 산업부와 산하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산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연장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요.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한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움직임을 취재한 아는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인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정치 검사로 몰아세웠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두고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소환됐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성남FC 사건 수사를 두고 야당이 편파 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체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 권력 수사의 향배를 취재한 사회부 이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향한 이 압수수색이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쫓아내려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출발은 한국전력의 발전자 회사 사장들에 대한 압박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된 월성원전 사건 공소장에도 주목을 합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이 대전지검의 공소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7년 8월 이 백 전 장관은 회의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복해 지시합니다. 산업부 간부가 발전자 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바로 다음 달이고요. 검찰은 이런 퇴출 지시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이 수사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 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임명 때문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시기적으로는 관련성을 살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주요 압수수색은 2번 이뤄졌습니다.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뤄졌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백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이틀 만이죠. 한 장관이 취임사부터 권력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수사팀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법조계선 이 백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탈원전 인사교체를 지시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서 청와대 등으로 확대될지도 지켜볼 사안입니다. 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이제 물갈이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전 정권 수사가 속도를 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런 관측은 어떻게 맞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인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중용된 이정수 지검장이죠. 8개월 넘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 수사를 지휘해왔지만 성남시 윗선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규명된 바가 거의 없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는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전 정권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가 됐던 신성식 검사장 지휘하에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는데요. 이 자리엔 조국 전 장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했던 홍승욱 검사가 임명됐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이 라인 펀드 사기 사건에 전 정권 당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관여한 심재철 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양석조 검사로 교체되면서 이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경제부패 범죄 외에는 이 4개월 내에 이 수사들을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확정해서 말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요. 이 검찰 입장에선 그래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대장동 사건 등은 계속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혐의나 피의자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 검찰의 수사 범위냐 이런 걸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방지하려면 이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인 4개월 안에 서둘러 끝내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게 이 검찰 내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윤우 기자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13일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인천에서 승부를 볼 기세인데요. 자정에 충남에서 유세를 시작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날이 밝자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자정, 격전지인 충남 천안 젊음의 거리에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는 인천에 총집결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뒤로 보이는 유세 차량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유세 차량에 오른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매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사고치고 도망 온 사람이 인천에서 표현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안 되겠죠? 경기도에서 큰 도둑이 일로 도망왔어요. 여러분 길에서 도둑 만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이재명 후보 비판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보시면은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부르며 GTX 신설, 인천발 KTX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유정국이 해결했습니다. 오늘 0시 광진구 안심보안관 활동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 출정식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새벽 택배 분류 작업으로 선거전을 시작했고 안철수 분당갑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도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과 전국 승리까지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라는데요. 김성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 총출동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유세차에 올라 90도로 인사한 후 주먹을 쥐자 지지자들이 이 위원장 이름을 연호합니다. 투표하면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깁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출정식이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는 나뉘어 수도권 개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동연을 위하여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김동연 파이팅! 파란 점퍼를 입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과 깃발을 흔들며 새해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유세차에 올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 출근길 비켜주느라고 정말 불편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각 후보들은 오늘 0시가 되자마자 각 지역의 상징적 장소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접 배울 때는 막 이게 영접을 해요. 배관 영접을 해. 기름 냄새가 나면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 이곳 사당동은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퇴근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직접 한번 나와보고.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대전을 찾아 충청권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 표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인준해 주자는 현실론과 부결시키자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 앞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전에 정호영 후보자 거취를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역풍을 우려해 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여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인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셨거든요. 내부의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는데 또다시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순방을 하루 앞두고 미 백악관과 한국 국정원이 동시에 북한의 도발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찰기를 동해에 띄우고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한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으로 향하기 하루 전 미국의 안보사령탑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미국이 도발 징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순방 기간 대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정원도 도발 준비 완료 단계에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실제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와 궤적 추적이 가능한 코브라볼 정찰기를 동해로 출격시켰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등 항모 2척과 상륙함 2척도 한반도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새로 취임한 이종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파이투나잇, 즉각 전투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방문했던 비무장지대 대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미국 투자와 관련된 재계 지도자들과도 만나 중국의 팽창에 맞서 경제 동맹을 공고히 다집니다. 북한 문제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 워싱턴을 떠나 한국으로 향합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 대화 재개 신호를 내비칠지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정상은 이 굳건한 안보 동맹을 과시할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이 두 정상이 함께 오산에 있는 이 미군 공군 기지를 방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당당한 외교라며 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산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은 2박 3일간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첫날은 경제안보 일정을, 둘째 날은 정상회담을, 마지막 날은 안보 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별화된 일정을 메시지를 가지면서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미 정상이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이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여부가 변수인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메시지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흘 동안 한미 동맹 정상화와 기술 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반면 이번 회담 주요 의제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견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원칙은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라며 협정도 아닌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중국이 민감하게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준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청와대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청와대는 74년 만에 공개가 됐지만 아직 건물 내부엔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 채널A가 청와대 본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처음으로 영부인 집무실을 촬영했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모두 거쳐간 그곳, 김진 기자가 함께 보여드립니다. 청와대의 심장, 본관의 문이 열립니다. 들어서자마자 널찍한 홀이 나오고 붉은 카펫이 깔린 정면 계단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본관 집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가장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 사진이 걸려있는 이곳은 영부인의 접견실입니다. 외빈을 만나거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벽면 전체가 밝은색이고 한가운데는 흰색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영부인이 주로 쓰셨던 메인 리셉션장이고요. 벽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이곳이 바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곳. 청와대가 생긴 이후 채널A가 처음 영상에 담았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쓰던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외교 또는 국제 행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방 옆에 있는 영부인의 의전 담당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내 영부인의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2층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카펫이 깔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타납니다. 집무실 엄청 큰데요? 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라고 말했을 만큼 들어서자마자 크기에 압도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 고민할 때, 생각이 안 풀릴 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좀 고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의 창가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대통령들의 흔적. 영욕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이야기로 채워질 청와대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열심히 선거 운동 중인 분들이네요. 네, 너무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다가요. 본의 아니게 셀프 디스성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요. 인천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의 역할도 우리 계양의 발전, 인천의 발전이 우선입니다. 직전 지역구 의원이나 인천시장이 모두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다 보니까 그럼 이 소외되고 정체된 게 누구 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인천을 후퇴시켜 놓고는 이 출세를 위한 호구로 여기는 고약한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논리로 공격을 받은 그 발언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말. 고담시의 시민은 피해자입니다.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 이후에 민주당은 그럼 성남시가 고담시냐, 출마 지역 시민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던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려고 했던 발언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맞상대는 민주당 김병관 후보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마주친 두 사람 어색한 악수만 나눴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 이번 선거가 워낙 중요한 선거니까요, 두 후보에게. 네, 두 후보 모두 이 당선 정도가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분당 갑 지역은 김은혜 후보가 0.72%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긴 곳이고요. 인천 계양 을은 송영길 당시 후보가 12%포인트 여유 있게 앞섰던 곳이거든요. 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으로 체급을 낮춰서 도전한 만큼 적어도 직전 총선보다는 크게 이겨야 한다는 부담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영문으로 계정을 만들었나 보죠. 네, 트위터에 영문 계정을 새로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공식 영문 계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는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글로벌 소통 행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사멍 삼냥 아빠, 요리 잘하는 남자 같은 트위터에서 이제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오늘 이 점심 먹는 장면이 또 공개가 됐던데요. 네, 대통령실 인근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노포에서 참모들과 국수 오찬을 가졌는데요. 당시 식당에는 일반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요, 식사를 마친 후에 인근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청에서 경고로 이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네, 한때 시민들의 항의를 경청했던 이재명 후보가요, 이제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연마! 태양이 오구냐? 저런 사람 왜 이렇게 왔어? 놔주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오구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자, 비켜주세요. 그 욕하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됩니다. 네, 뭐 욕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앞서서 한 식당에서도 시민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동네 왜 왔어요? 이재명 씨. 왜 왔어요? 갑시다. 네, 뭐 차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욕하는 게 범죄라는 걸 그렇게 잘 알면서 어쩌자고 형수님께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재명 위원장 측은 아픈 가정사를 선거마다 조롱하는 악마 본성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시민들 마주치면 힘이 빠지겠지만요. 잘 듣고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 유권자들 마음 바꾸면 사실 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 미공개 부지도 다음 주 임시 개방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가볼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민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미군 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다음 주 미공개 부지가 일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용산공원의 일부를 오는 25일부터 13일 동안 일반 시민에게 한시 개방합니다. 이곳 출입문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시 개방하는 장소는 크게 3곳.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미군 장군 숙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과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의 스포츠필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임시 개방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진행되는데 회당 500명씩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토양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개방은 9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개방을 하게 되면 저감 조치를 다 한 후에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시범 개방에서 의견을 수렴해 9월 개방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사저는 지난주부터 가림막을 치우면서 방문객들이 길 너머에서 사저 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모습과 김정숙 여사, 강아지 토리 등이 포착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조용한 전원 생활을 희망했지만 마을은 연일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주민분들만요? 네. 방문객들은 건너편 도로에서 사저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색 계통의 셔츠 차림으로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체 손님이 방문하자 김정숙 여사와 강아지 토리가 반깁니다. 양산으로 함께 내려온 신혜연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외출은 지난 주말 성당과 냉면집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하고 경호원들은 여기 앉고 여기도 앉고 이쪽에 앉아서 드셨어요. 몇 명 정도 왔었어요? 10분 정도 왔었어요. 예. 어떤 거 시키셨어요? 물냉면을. 물냉면? 만두하고. 그런데 사저 주변 방문객들 사이로 1인 시위대의 욕설과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그만하고 자전거 타고 나와. 근데 이래 해도 괜찮습니까? 만나고 나한테 와갖고 막걸리도 줘.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 전기값 올라가지. 태양광 한다고 태양광으로 그냥 중금속 오염 다 시켜버리지. 그게 될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소음이 주민들은 괴롭습니다. 또 첫날에 초대해 주셔서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만 대통령 집은 방음장치가 돼서 안 들려요. 죽는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왜 관계없는 사람들을 끝으로 괴롭힙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소리도 신경이 그슬가 잠을 못 자는 소리입니다. 일몰위원회 집회를 안 하든지 이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하진 않으세요, 주민분들이? 네, 저희는 그 데시벨 정확한 법을 지켜가면서 했고요. 첫날만 이제 저희가 데시벨 지켜가면서 밤을 샜어요. 환영 현수막을 걸었다가 욕설을 들은 주민도 있습니다. 프랭카드 붙여놨더니 위험한원을 지나가면서 계속 저한테 욕을 해요. 우리 집 앞에 어찌됐든 이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거 빨갱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민들을 사저로 불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초대를 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일일이 다 가서 찾아뵙고 잘 부탁한다 막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새 이웃이 소망대로 조용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연세가 드셨으니까 공기 좋고 뭐 좋은 곳에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잘 어울려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실 정치하고 손을 끊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죠. 그 합수단의 1호 수사로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건이 거론됩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권도영 대표를 합수단이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들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 창업자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PX는 오늘 5명이고 14억이 조금 넘습니다. 특히 한 분은 5억 원이 넘어가지고. 이들은 권 대표 등이 테라코인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고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전문적인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출범했고 이튿날인 오늘 테라루나 사건으로 첫 고발장이 접수된 겁니다. 48명 규모의 합수단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합수단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제출범 후 1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권 대표와 해외 법인 등에 대해 400여억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코로나 대동란을 겪고 있는 북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백신은 없고 치료제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북한은 급한 대로 이 소독약을 만들려고 소금 수천 톤을 공수하고 한약인 고려약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로 공개한 방역 요원들의 보호구 착용 모습입니다. 얼굴 부위에 영문으로 페이스 쉴드라고 쓰인 안면 보호구가 눈에 띕니다. 이전까지 방독면 등을 착용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중국을 통해 새 방역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밝힌 유증상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북한 안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임시 방편격이지만 자구책도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늘 평양에 수천 톤의 소금을 들여와 소독약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분해한 소금물에서 치아염소산 나트륨을 추출해 소독약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제약 공장에서는 우리의 한약에 해당되는 고려약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 의료 대체의약품으로 갖다 쓰는데 고려약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도 많이 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북한 당국은 오늘 이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애써 호전됐다고 밝혔지만 확산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북한 코로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추더니 비상등을 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벤츠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는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4시쯤. 사고를 낸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10m를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70대 남성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워낙 술에 취해 경찰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했더라고. 문 일어나서 감당자들 밤새고 지금 조사하려고 기다리다가 조사 못하고. 가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술 취해 식당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남편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식당을 향해 돌진합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지만 차량은 식당을 다시 한번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식당 입구는 충격에 산산조각났고 건물 외벽도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온 운전자.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다 주변에 제압당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주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코앞까지 차가 오거든요. 가호흡 오셔가지고 어제 병원 실려가셨고요. 저희 손님들도 계셨는데 손님들도 다리 풀려서. 40대 가해자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앞서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귀가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홧김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로 그 식당에 돌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특수손괴 등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꼼수 불법 행위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73살 어르신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찾았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려 하자 간호사가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복지법인 소속 의원은 무료 진료를 강조하며 후객 행위도 합니다. 자주 봐야겠네. 어머니도 혹시 할아버지 물리치료나 또 이제 뇌혈관 질환 저기 있잖아요. 혈액을 맑게 하고 이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저런 것도 다 무료고요. 서울에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총 10곳. 이 중 4곳이 65세 이상에게 무료 진료 중이었습니다. 의원의 경우 65세 이상의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해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는 돈은 안 받지만은 한 달에 보면은 본인한테 받는 거하고 그리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어요.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 수익 11억 8,600만 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병에 악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진료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법인들은 법인 정관에 무료 진료를 명시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정관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구리값은 경기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2달 전부터 구리값이 연일 하락했는데요. 덩달아 미국 증시도 최대로 폭락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치솟던 구리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건 약 2달 전부터입니다. 톤당 1,729달러까지 오른 구리 가격은 2달 만에 약 14% 떨어진 9,3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구리. 2008년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조짐이 나타났던 2016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가격이 바닥을 찍어 경기 예측을 잘하는 구리 박사라고 불립니다. 떨어지는 구리 가격처럼 어젯밤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종합지수인 S&P 500이 4.04%나 급락했는데 이번 폭락은 타깃과 코스트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주가 주도했습니다. 물류난과 인건비 상승, 소비 여력 감소가 겹쳐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수출 중 미국 비중이 15%나 돼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적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국내 증시도 이마트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1.28% 하락한 2,59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당국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세도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내기 안타가 병살타로 뒤바뀌면서 승패가 뒤집힌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말 1사 만루에서 두산 조수행의 타구가 외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몸까지 날렸지만 타구는 원바운드로 글러브에 들어갑니다. 끝내기 안타였습니다. 3루 주자 김재호가 홈을 밟으며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SSG 유격수 박성현이 두산 2루 주자를 태그아웃 시키고 2루 베이스까지 밟아 더블 플레이로 3아웃을 만든 겁니다. 그라운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블 플레이와 상관없이 경기는 이미 끝났던 걸까? 아니면 더블 플레이로 공수가 교대되는 것인가? 심판들도 판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렸고 선수들도 영문을 모르는 상황. 결국 4심 합의로 3아웃 공수교대가 선언됐습니다. 주자가 홈에 들어가더라도 3아웃이 되면 득점이 안 된다는 야구 규칙에 따른 겁니다. 주자들이 끝까지 플레이를 했어야 하는데 끝난 줄 알고 자리에 멈춰서면서 빚어진 상황. 중계진조차 잘못된 정보로 팬들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지금 경기 끝났습니다. 예. 네, 끝났어요. 안타가 되었거든요. 끝내기 안타가 병살타로 둔갑해 좌절한 조수행은 이후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12회 초 수비에서 공의 위치를 제대로 읽지 못해 타구를 놓쳤는데 더 큰 문제는 마치 끝내기 안타를 허용한 듯 후속 플레이를 안 한 겁니다. 조수행의 뒤늦은 중계 플레이에 두산은 석점이나 내주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의 격언이 두산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날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상층은 차가운데 지표면이 뜨거워지니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양은 적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일 오후 전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경기와 영서,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전은 28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면이 가열되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수시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선거 벽보가 붙었는데요. 회사 근처 이 서울 종로 세어보니까 22명이 붙었더군요. 참 많다는 생각과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왜 투표용지를 7장이나 받는지는요. 로또처럼 번호 보고 뽑는데 교육감은 정당도 없다는 이 한탄의 댓글도 있던데요. 유권자가 비교해서 잘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엔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유권자는 괴로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